자, 여러분들 자료 해석 문제 구성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내해 드렸다시피 요 유형은 요 문제, 예시 문제는 제가 실제로 지방 공공기관에 출제를 했던 문제를 약간 변형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만날 문제도 요 폼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예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 놓은 거예요. 실제 자료의 사이즈는 여러분들 좀 굉장히 방대한 자료도 있고 요 정도 자료도 주어지고 혹은 그래프로도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요, 일단 자료 해석 문제의 구성을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자료 해석 문제의 구성은 처음에 질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택지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것만 체크하고 시작하자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문제 한 문제를 못 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관리는 NCS 합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만 체크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처음에 이 질문 영역에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요것만 체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요 부분에 다음은 뭐뭐에 대한 자료이다. 요런 게 늘 이런 것들만 나오지만 정말 정말 드물게 여기에 뭔가 필요한 정보를 줄 때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조사 대상 남녀 각 100명으로 하였다. 남녀 각 10,000명으로 하였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준다든지, 굉장히 뭐 부산의 인구를 뭐 몇만 명으로 가정한다, 몇백만 명으로 가정한다, 이런 식의 힌트를 여기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애초에 여기 질문 영역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100% 여기에 옳은 거 옳지 않은 것만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에 따라서 질문 영역의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정보량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하지만 우리가 10문제 중에 뭐 8문제, 9문제 혹은 그 이상 문제들은 그냥 옳은 거 옳지 않은 것만 체크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자료인지 우리는 지금 궁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체크하시고 내려가다 보면 표의 제목도 한번 스캔은 하시겠죠. 지나가다가 스캔하시면 다음은 2016년에서 2020년 경상남도 경제활동 인구랑 취업자가 주어져 있는 자료구나 라는 거를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지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 표를 혹은 그래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 연도가 주어져 있고 15세 이상 인구랑 경제활동 인구랑 취업자가 주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저 질문 영역을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볍게 제가 그때 강의 시간에 요 회색 화살표대로 여러분들의 시선 이동이 따라오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체크한 다음에 체크할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위를 체크하자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단위는 굉장히 우리에게 좀 중요한 힌트를 줘요. 왜냐하면 이 단위에 있는 숫자 자체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를 실제 값을 나타내는 자료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는 자료인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랬을 때 이 단위가 뭐일 때 우리가 조심하자고 했냐면 퍼센트일 때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퍼센트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남학생 비율은 40%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40%가 이 전교생에서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만 나타낼 뿐이지 남학생의 숫자 자체를 나타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조심하셔야 되는 선택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한 예제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위가 퍼센트인지 아닌지 중요한 경우 첫 번째, 확대를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간단한 예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사가 있고 B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의 비중을 나타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비중은 A사는 남자 직원 50%, 여자 직원 50%, 만약에 B사는 남자 직원 30%, 여자 직원 70%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같이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선택지에 이런 것들을 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정말 간단한 예시. A사의 남자 직원의 숫자는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B사의 남자 직원의 숫자보다 많다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1번 A사의 남자 직원 숫자가 B사의 남자 직원 숫자보다 많다라고 하면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A사의 남자 직원이 50%라는 거고 B사의 남자 직원이 30%라고 했을 뿐 이 직원의 숫자를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체 직원의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A사의 남자 수랑 B사의 남자 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선택지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모르는 선택지가 되겠죠. 물음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동일하게 만약에 전체 직원이 100명이 있다면 A사는 남자 직원이 50명, B사는 남자 직원이 30명이 되니까 얘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B사가 하필이면 전체 직원이 10,000명일 수도 있죠. 그러면 B사의 남자 직원은 3,000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B사의 남자 직원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직원을 모를 때는 퍼센트만 가지고는 두 집단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들? B사의 여자 직원의 숫자는 B사의 남자 직원의 숫자보다 많다. 라고 한다면 얘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얘는 왜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전체 직원의 숫자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만약에 100명이라면 남자 30명, 여자 70명일 거고 1000명이라면 남자 300명, 여자 700명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전체 직원을 알든 모르든 그 집단 내에서의 비중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비중만 크다면 그냥 숫자 자체가 많다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얼마든지 비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동일 집단이라면 전체 수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전체 수가 없더라도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누가 숫자가 많니 적니 이런 선택지는 잘 안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B사는 여자 직원의 숫자가 여자 수가 간단하게 쓸게요. 네. 남자 수의 2.2배이다.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시험이라면 2.2배 이상이다,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줘서 여러분들이 퍼센트 계산이라든지 곱셈 계산을 한 번쯤은 더 하시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별력을 조금씩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느낌표라고 해볼까요? 알 수 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간단하게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B사의 직원 수가 A사의 2배라면 B사의 남자 직원의 수가 A사의 남자 직원의 수보다 많다. 요런 선택지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잠시 또 고민을 해보시고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전체 직원의 숫자를 준 건 아니지만 전체 직원에 대한 약간의 힌트, 어떤 가정을 준 거죠. 이런 선택지가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또 가정을 해보면 되죠. 얘도 가정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가정을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A사 우리 퍼센트 계산에서는 전체 직원이 100명이라면 제일 쉬운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A사를 만약에 100명이라고 둔다면 B사는 전체 직원이 200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A사는 남자 직원의 수가 50명이 될 테지만 B사는 남자 직원의 숫자가 30%니까 여러분 60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사의 남자 직원의 숫자는 50명이고 B사의 남자 직원 숫자는 60명이 될 테니까 그러면 B사의 남자 직원 숫자가 A사의 남자 직원 숫자보다 많다라는 게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딱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전체 직원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다른 집단끼리는 비교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 직원 숫자가 없더라도 같은 집단이라면 얼마든지 비교 가능하고 심지어 배수까지도 몇 퍼센트 많은지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직원 숫자를 주진 않았지만 이 비율 관계, 배수 관계, 전체 직원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한다면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퍼센트일 때는 요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얼마든지 출제위원회 손에 만져져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뭘 내면 뭐 푸시는 분들, 수험생분들이 더 헷갈릴까? 요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벗어나는 선택지는 딱히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써서 그렇지 여러분 실제 시험에 이게 시간에 쫓기면서 이런 선택지들을 만나게 되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인지 모르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강생분들 통해서 충분히 이런 걸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이런 퍼센트, 단위가 퍼센트인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요 세 가지를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음.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는 않았던 거를 제가 추가한 거고 그럼 쭉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겸 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왔고요. 그다음에 쓱 스캔하면서 우리가 단위가 퍼센트인지 아닌지 체크했고요. 아, 여러분들, 그러면 강사님, 단위가 퍼센트일 때만 저런 걸 조심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초를 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단위가 퍼센트일 때랑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개 메모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퍼센트일 때랑 단위가 퍼센트 자료랑 어떤 게 푸는 방법이 유사하냐면 지수 자료입니다. 음. 그래서 지수 자료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위가 퍼센트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연습시키고 다음에 강의 시간에 우리가 한두 문제 가지고 추가적으로 연습을 해볼 계획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단위가 퍼센트일 때 요거 조심하자.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자료 영역에서는 요렇게 단위 체크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오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내려가면서 대충 요런 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사님 그게 왜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읽을 필요는 없고 선택지를 풀 때 필요한 값이 있으면 그때 거꾸로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가 어떤지는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 자료의 값이 지금은 좀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뭐 몇백만 뒤에 가서 문제를 풀겠지만 뭐 몇백만, 몇십만, 몇억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 자료의 숫자가 복잡하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약속했던 게 어떤 게 있나요? 음. 여기 참조 표시 몇 개 있는지 체크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공식이나 정의 같은 게 몇 개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오류 방지용 자료, 오류 방지용 참조 표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남녀다 그러면 성별은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만 한다. 요런 너무 뻔한 얘기가 적혀 있는 거는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중요하고 지금처럼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랑 실업자 수의 합계이다. 혹은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혹은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금 고용률 실업률이 정의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얘가 곧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죠? 고용률을 구할 때 만 15세 이상 인구 분의 취업자 혹은 실업률을 구할 때는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몇 개 있는지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왜 몇 개 있는지 체크하기로 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치시는 기업에 따라서 자료 해석만 수리 영역에서, 수리 능력에서 100%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 지방 공공기관 칠 때는 10문제 중에 수리 능력 10문제 중에 자료 해석 문제가 뭐 두세 문제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건보라든지 뭐 에너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중에 수리 능력 20문제 중에 20문제 모두 다 자료 해석인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20문제를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맞기는 힘들다고 했죠. 다 풀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료 해석 중에서도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넘기고 문제를 풀자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은 건 반드시 넘기고 우리가 쉬운 거를 여러 개 맞히는 전략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제 경험상 여러분들 이 참조 표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푸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많으면 오래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게 왜 그렇다고 했죠? 여기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공식 1, 공식 2, 공식 3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식 3번 예를 들면 실업률을 구할 때 경제활동 인구분의 우리가 실업자 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실업자를 구할 때 공식 1번이 필요합니다. 그죠? 경제활동 인구에서 뭘 빼야 돼요? 취업자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을 치시다 보면 혹은 피셋 유형을 자주 출제하는 공기업을 응시하시다 보면 이렇게 공식이 여러 개가 있는 참조 표시를 섞어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더러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공식이나 정의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렇게 오래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요 부분만 보고 일단 얘는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하셔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 쉬운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일단 60번이면 60번, 50번이면 50번 끝번까지 가셨다가 다시 우리가 자신 있는 것만 풀었으니까 시간이 당연히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남았을 때 얘를 한번 더 볼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건너뛰는 게 우리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거 일단 요약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단위가 퍼센트인지 혹은 지수 자료인지 요건 나중에 보기로 했어요. 요걸 체크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참조 표시에 공식이 몇 개, 정의가 몇 개 있는지 빨리 체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도 명심하기로 했죠. 공식이 몇 개인지 정의가 몇 개인지 체크하자고 했지 요 내용을 읽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요 내용을 읽을 필요는 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여러분 선택지를 풀다가 필요한 자료이지 이 내용을 내려가면서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3개 체크하는데 우리는 몇 초? 제가 여러분들 2초, 3초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1, 2초가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볼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시 문제 만났다. 1번이네. 그러면 옳은 거네. 단위 별거 없네. 그 다음에 참조 표시 공식 한 3개 정도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지 바로 시작. 이 과정을 정말 1, 2초 만에 끝내고 1번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읽은 게 실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자료 해석의 특징이라고 했죠. 자료 해석은 말 그대로 표나 그래프, 자료를 주고 여러분들의 해석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해석이 뭔지는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택지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 진짜 문제는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선택지를 풀 때도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시험 문제를 굉장히 좀 자주 출제를 하는데 그 출제를 할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선택지를 미리 여러 개를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만듭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선택지를 그냥 쭉 써요. 쭉 씁니다. 10개, 20개 그냥 한번 쭉 써보고 다른 문제랑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쉬운 선택지로 구성을 할 건지 어려운 선택지로 구성을 할 건지 1차적인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5번의 배치도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것들을 앞쪽에 갖다 둔다든지 아니면 좀 쉬운 걸 앞쪽에 갖다 둔지 하면서 난이도 조절을 하거든요. 강사님 그러면 그거를 낼 때 선택지 앞쪽에 어려운 게 있을수록 조금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선택지가 1, 2, 3번에 포진돼 있으면 여러분 푸시는 분들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부터 쭉 푼다는 거는 결국 저 같은 사람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1번부터 5번까지 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서를 이끌어 나간다. 내가 순서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를 결정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가능하면 쉬운 거부터 풉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거부터 풀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걸 마지막에 풀자라고 했을 때, 우리 수리 능력에서는, 그러면 어려운 거라고 해서 수학적인 이론이 어려운 건 절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중학교 수준의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푸는 사람한테 쉽고 어렵고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풀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풀이 시간이 짧으면 쉬운 거고 풀이 시간이 길면 어려운 거죠. 그럼 풀이 시간이 짧으면 어떤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 풀이 시간이 길면 계산이 복잡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우선순위, 선택지의 우선순위를 세 가지로 분류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그죠? 자, 첫 번째는 자료의 값만 확인하는. 자, 다시 한번.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때 아마 마칠 때 썼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만 요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순서대로 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먼저 풀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를 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복잡한 계산을 풀 거예요.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로 두시고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안 해도 되는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다가 쭉 써드릴게요. 계산을 안 해도 되는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료의 값만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하거나 자료의 값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값을 추측해내는 정도, 그냥 크다 작다 정도 추측해내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의 값으로 대소 비교, 음, 혹은 자료의 값만 확인하는 정도, 네, 확인. 요 정도의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증가 추세라든지 감소 추세, 감소는 쓰지 않겠습니다. 증가 추세, 감소 추세, 그 다음에 증가 추이, 변화 추이 다 같은 말이에요. 증가 추이, 변화 추이, 그 다음에 증가하는 경향이라든지 네, 요런 표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 순위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예를 들면 우리가 요거를 예시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예시 문제 딱 봤을 때 선택지 1번 볼까요? 선택지 1번 보니까 2017년 이후 경상남도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2017년 이후 경상남도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지 2017년 경제활동 인구 여기서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증가했네요. 증가했네요. 그런데 감소했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마지막에 2020년으로 넘어갈 때는 경제활동 인구수가 감소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는 표현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선택지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걸 낼 수 있겠어요. 제가 한 개 타이핑으로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포인트가 너무 크네요. 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해보죠. 이 경상남도의 조사기간 동안 경상남도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2018년에 두 번째로 많았다. 아이고, 못하, 죄송합니다. 많았다. 익숙하지 않은 키보드라서. 네, 뭐 요런 선택지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뭐 화면이 좀 작나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경상남도의 경제활동 인구의 수는 2018년에 두 번째로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경상남도의 경제활동 인구수가 언제 제일 많아요? 2019년에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언제 많아요? 2020년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많아요? 세 번째로 2018년에 많습니다. 2018년 값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번째로 많았다는 틀렸구나. 얘는 2018년은 3등이구나 라는 거.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계산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냥 문제를 보시면서 뭐야, 얘 1등이고 얘 2등이고 얘 3등이네. 그래서 얘가 틀렸네. 라고 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 네, 요런 선택지를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님 뭐 어떤 교재나 어떤 인강 같은 거 혹은 어떤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계산을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은 낮던데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셨을 때 좋은 점은 지금처럼 1, 2, 3, 4, 5번인 선택지 구성보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보기 구성이 있다면 여러분들 쉬운 거를 소거하면 그냥 선택지 몇 개가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거부터 푸는 게 여러분들 확실히 시간적인 이익은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요렇게 들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랑 연습하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실강을 돌입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 겁니다. 많은 문제도 풀 거고 여러분들에게 피셋 기출 문제 이런 거 과제도 내드릴 거고 많은 자료 해석 문제를 계속 꾸준히 적어도 여러분들 이번 2학기 이 강의를 통해서 자료 해석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라는 수준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텐데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들과 계속 꾸준히 연습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풀 문제는 얼마든지 연습할 문제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계산과 복잡한 계산이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만한 거. 계산 시간, 연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는 곱셈이랑 퍼센트 계산입니다. 자료 해석에서는. 그럼 곱셈이랑 퍼센트 계산이 한 번 나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간단한 계산에 넣도록 하죠. 그 다음에 곱셈이랑 퍼센트 계산이 2번 이상 여러 번 나오는 거. 이런 거를 그냥 복잡한 계산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강의 시간에 얼핏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순위를 세 개로 구분하지만 결국 저랑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들 혹은 오랫동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2주, 3주만 지나더라도 다들 어떻게 되실 거냐면 요렇게 1순위, 요렇게 2순위, 이렇게 딱 두 단계로만 분류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퍼센트 계산, 곱셈 계산을 거의 암산급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이 강의에서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대로 여러분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충분히 요거는 딱 보자마자 눈대중으로도 풀 수 있는 레벨이 되실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포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곱셈이랑 퍼센트 계산이라고 했는데 강사님 그러면 곱셈은 제가 A 곱하기 B 뭐 이런 거 나오면 푸는 거 알겠어요. 근데 퍼센트 계산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것도 했어요. 그죠? 음, 여기에 했습니다. 음. 자,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퍼센트 계산은 여러분들 비율과 변화율 크게 두 가지가 우리 시험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중에서 비율 같은 거 보시면요. 제가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복습을 또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 번 보셔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은 여러분들 어떤 기준분에 비교하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성비라고 한다면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라고 통계청에서 정해놨고 그러면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가끔 가다가 인제대의 여학생 비율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제대 전체 학생 숫자 분의 인제대의 여학생 숫자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여학생이 어떤 관계예요? 이 전체 전교생의 부분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인제대 전체 학생에서 여학생을 나타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선택지를 말을 만들 때 여러분들 비율이라는 표현보다 또 구성비나 비중이라는 표현을 덜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비율, 비중, 구성비 저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긴 한데 구성비 비중은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비율의 한 종류일 뿐이다. 그냥 비율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엄격하게 요거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뭐 비중이 나올 때도 있고 구성비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냥 비율이라고 생각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하면 곱하기 100 하시면 되죠. 퍼센트가 필요하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정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또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A 대비 B, 전년 대비 올해, 5년 전 대비 올해, 요런 것들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음, 요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약속을 할까요? 예를 들면 A 대비 B다. 그 다음에 A 대비 B의 증가량일 수도 있고 감소량, 이런 변화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변화폭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를 들면 A 대비 B의 뭔가 비율이나 증가율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이 A 대비 B는 바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나요? 우리는 전년 대비 올해라고 했을 때 진짜 진짜 궁금한 값 주인공은 올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올해의 값을 어디 기준으로 비교를 하자는 것뿐이에요. 전년도 기준으로 비교하자는 것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주인공인 B가 분자로 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A 대비 B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그냥 바로 어떻게 쓰자고요. A분의 B 이렇게 쓰자고 했습니다. 그럼 비율이면 여기서 끝이겠죠. 비율이면 여기서 끝이겠지만 얘는 증가율이나 감소율이나 증감률이나 변화율. 참고로 여러분 증감률이나 변화율은 그냥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한 량이 궁금할 때, 변화한 비율이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변화율이 궁금할 때는 분자의 요 두 개의 차이, 변화량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필요하면 퍼센트로 나타낼 거면 우리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별건 아니고 변화율 공식은 이게 끝입니다. 끝인데 여러분들 요 계산을 빨리 하고 요 대소 비교를 빨리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로 남는 건데 연습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하는 방법도 계속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 A 대비 B랑 같은 말을 좀 알아보죠. 이 A 대비 B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A 중 B 혹은 A 당 B 혹은 뭐 A에 대한 B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뭐 A와 비교한 B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요. 당연히 뭐 비교한 값도 기준은 A일 거고 중요한 값은 뭐 B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렇게 나오면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B는 A 대비 이렇게 거꾸로 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써볼까요? 전년 대비 올해 신입사원 변화율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그냥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신입사원의 변화율이다 라고 한다면 요 말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고요. 아, 올해 신입사원은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앞뒤가 바뀌어 있을 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씩 여러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푸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고 이런 게 나오면 그냥 A 대비 B랑 다 같은 걸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량을 계속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예시는 아까 우리 예시 문제에서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예시 문제에 보시면 어떤 게 있었어요? 요거 살짝 지우고. 네. 예시 문제에 보시면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A 대비 B, A 중 B네. 그래서 우리는 15세 분의 취업자. 간단하게만 쓸게요. 요게 고용률이구나. 그리고 퍼센트가 필요하면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는 거.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요게 실업률을 나타내는 값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여러분들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 있으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 봤지만 퍼센트 계산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비율, 비중, 구성비. 통칭해서 그냥 제가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율 계산도 조금 보충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 음, 2022년에, 2022년에 우리 신입사원이 신입이라고 할게요. 신입 숫자가 2022년에 100명이었고 2023년에 11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식 연습, 정말 공식 연습. 강사님 저희 무시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공식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년 대비 올해 신입 변화율,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예시 100명에서 11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올해니까 100분의
2022년분의 2023년 하시고 변화율이니까 위에는 변화량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값은 1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두 번째, 만약에 100명에서 90명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시 전년 대비 올해 신입사원의 변화율 구하라고 하면 얘는 또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100명 중에 90명인데 여기에서 기준을 또 빼줍니다. 여러분 공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공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변화율의 식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따라서 강의의 편의상, 강의 교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강의의 편의상이 뭐 증가율의 공식 따로, 감소율의 공식 따로, 증감률 변화율의 공식 따로 이렇게 이제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다 써놓은 책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공부량을 늘리진 말자고요. 그냥 이 식 하나로 믿고 가시고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0%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예요? 얘는 증가율이 10%입니다. 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요.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읽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감소율이 마이너스 10이 아니고 감소율이 10%입니다. 라고 그냥 읽는 게 선택지에 등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요 두 개를 합쳐서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변화율이 10%다. 혹은 증감률이 10%다. 자,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선택지에서 변화율이 10%다라고 했다면 얘가 증가율이 10%인지 감소율이 10%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화가 했구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식을 따로따로 절대값 씌워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변화율을 물어보면 그냥 다 떼고 그냥 10%다 하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감소율이다. 그리고 플러스 값이 나오면 증가율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게 우리가 접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로 넘어가야 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선택지를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쉬운 거부터 풀기 위함이라고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난이도 혹은 이 문항의 난이도가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면 요런 선택지, 계산을 안 해도 되는 요런 단순한 선택지보다 조금이나마 계산을 해야 되는 선택지로 많이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출제했을 때 요 해에는 요 문제 가지고 변별력을 조금 1차적으로 한번 걸렀거든요. 뭐냐면 1번은 제가 미끼를 던졌어요. 미끼를 물어보았구만. 미끼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니까 오 쉬운데 이 문제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피라냐처럼 막 이렇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수험생분들이 치시는 분들이. 근데 밑에 보시면 갑자기 고용률은 매년 60% 이상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업률은 3% 미만인지 2016년 실업률이 3% 미만인지 체크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업자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빼줘서 실업자 자체를 또 계산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실업률을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2017년, 2020년 동안 경상도 실업자 수가 여기에 여러분 실업자 수가 매년 구해져야 되죠. 그죠? 물론 뭐 4년치긴 하지만 4번을 빼줘야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4번을 빼줘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오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빼기만큼 귀찮은 게 없습니다. 퍼센트 계산은 어림셈이 좀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실업률은 2019년 전년도 2019년의 실업률에 비해서 떨어졌는지 비교하려면 얘 실업률을 구하셔서 비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분수 비교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만만한 건 1번밖에 없고 밑에는 전부 다 퍼센트 계산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꼭 포함이 돼 있어요. 심지어 뭐 4번까지도 포함이 돼 있죠. 6번, 5번까지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뭐를 빨리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곱셈이나 퍼센트 계산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곱셈이나 퍼센트 계산을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복잡한 계산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곱셈이나 퍼센트 계산을 여러 번 한다는 게 여러분 만약에 퍼센트와 퍼센트를 비교한다 혹은 곱셈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결국 얘 값을 구하고 얘 값을 구하고 비교를 해줘도 되지만 우리가 이 꼴은 a분의 b 곱하기 100이고 이 꼴도 c분의 d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날리고 분수 비교로 바로 대소 비교는 끝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뭐 NCS 강의, 여기 이제 뭐 우리 해커스 인강 뭐 이런 걸 들으셨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뭐 많이 찾아보셨거나 하셨을 때 많은 강사님들이 여기 분수 비교랑 퍼센트 계산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을 연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싸움. 나랑 경쟁해야 되는, 우리는 절대평가는 아니죠, 그죠? 일정 배수를 통과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 배수를 통과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커트라인은 넘어야 돼요. 커트라인은 넘어야 되는데 그 변별력은 나랑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요 연산에서 차이가 나지, 여기에서 차이가 나진 않겠죠. 여기에서 차이가 날 정도면 그냥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요거를 잘해서 경쟁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곱셈이랑 퍼센트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이 연산 팁, 특히 곱셈, 퍼센트 계산, 음, 곱셈 퍼센트 계산에 관련된 제가 연산 팁들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저는 뭐 거창하게 뭐 제 이름 달아서 여러분들 이건 저만의 막 비법 양념입니다, 이런 거 좀 싫어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미 훌륭한 툴들을 우리 교육과정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교육 12년 동안, 요새는 좀 선행학습 하고 나면, 네, 좀 굉장히 많은 12년 이상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툴들을 이미 정규 교육과정에서 저는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뭔가 외국의 영재 교육, 이런 그 계산 방법은 굳이 우리에게 불필요해요. 가지고 있는 것만 잘 쓰셔도 나의 암산 능력은 지금보다 월등히 나아질 겁니다. 그거 한 세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 제일 간단한 거는 암기해서 쓰는 겁니다. 강사님 뭘 암기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들 분수꼴을 퍼센트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A분의 B 곱하기 100, 얘가 C%다.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계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애초에 여러분들 요 분수 자체가 몇 퍼센트를 말하는 것인지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계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뒤에다가 살짝 넣어놨어요. 강사님 굉장히 혐오스러운데요? 뭔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길어요. 더 긴데 제가 조금 줄여드리면 여러분들 일단 소수는 필요 없고 제가 여백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한 줄 썼을 뿐입니다.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음, 최소한 요 정도는 좀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요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나. 뭐 20분의 1까지 다 외우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제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요? 2분의 1부터 11분의 1까지 여러분들 외워 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검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요 강의 여러분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각자 이번 주 2주에 듣고 다음 주에 우리 또 강의를 하겠죠. 10월 10일인가요? 네, 강의를 하겠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외워오시고 그거에 대한 활용법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뭔가 암기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뭘 알고 계시냐면 2분의 1이 50%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2분의 1의 절반, 우리가 절반이라고 한다면 나누기 2를 말하는 거고 곱하기로 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절반은 4분의 1이고 그럼 50% 자체도 절반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의 절반은 얼마예요? 8분의 1이고 그럼 25%의 절반 12.5%가 될 겁니다. 그죠? 요렇게 진행한다면 우리 16분의 1은 6.25%고 그다음에 뭐 32분의 1은 3.125%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절반. 근데 우리는 11분의 1까지만 외우고 나중에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외우시든지 활용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외우고 계신 거 뭐가 있어요? 3분의 1은 33.333333%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어, 음,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3분의 1의 절반 얼마예요? 3분의 1의 절반, 2분의 1 곱하면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33%의 절반, 그럼 33%의 절반이니까 16.666666%. 그래서 16.7%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11분의 1이니까 9분의 1도 3분의 1에서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1에서 뭘 곱하면 되나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9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33.3333%의 3분의 1이니까 11.11111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그냥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5분의 1은 20%, 요거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10%,
이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군요. 그럼 7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마지막 11분의 1까지. 요렇게. 그럼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외울 만한 거는 저 두 개, 7분의 1과 11분의 1.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분의 1은 여러분들 14.3%입니다. 그 다음에 11분의 1은요, 9.1%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외우고 있으면 10가지만 딱 외우고 계시면 우리가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늘어나요. 혹은 분수 비교로 가서도 굉장히 도움 되거든요. 그러면 강사님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예시 문제 뭐 한 개 제가 급하게 또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타이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예제 자 A시의 인구가 281만 712명. A시의 인구는 네, 여러분들 숫자가 제 마음대로 막 만들고 있습니다. A시의 인구는 280만 1712명이고 A시의 청년의 수는 60만 123명. 여러분들 누가 봐도 제가 뭔가 숫자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보이시나요? 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A시의 인구가 280만 1712명이고 A시의 청년의 수는 네, 이렇게까지. 그래도 문장 완성해 보죠. A시의 청년의 수는 60만 123명이라고 제가 그냥 뭐 아무 숫자나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죠. 인구의 수가 주어져 있고 청년의 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A시의 전체 인구 중에서 이 청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비율, 비중, 구성비 그 친구를 질문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다면 선택지에 반드시 어떤 게 따라올 수 있다고요? 요런 선택지 A시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1.17% 이상이다. 질문. 네. 선택지에서는 요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외운 거를 쓸 수 있으면 외운 걸 쓰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A시의 청년의 인구가 요렇고 A시의 전체 인구가 요렇고 청년의 숫자가 저렇다면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 비중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분의 부분입니다. 그죠? A시의 전체 인구 중에서 A시의 청년의 숫자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요거 곱하기 100 해주시는 게 비중 값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80만 1712명 분의 60만 123명 요거 곱하기 100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나누기 208 이렇게 쓰시는 분은 합격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우리 어림셈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어림셈 해주셔야죠. 어림셈 해주세요. 그러면 어림셈은 여러분들 일단 제가 요 문제 풀고 어림셈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은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봐도 얘는 280만에서 1000명 정도, 2000명도 안 되는 이 인원은 제가 날려도 될까요? 그죠? 여기 5개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80만에서 너무 좀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날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밑에 공 5개를 날린 거죠. 그죠? 그럼 위에도 공 5개 날려도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60만 123, 60만에서 123명이 차지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다 통째로 날려버리면 어림셈을 해보면 대략 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분의 6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28분의 6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강사님 좋아요. 좋아요. 600 나누기 28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자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그래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고 있으면 뭐가 파워풀해지냐요? 약분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14분의 3이 됩니다.
그럼 14분의 3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까 우리가 7분의 1을 외우고 있잖아요. 14분의 1은 여기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14분의 1은 여기 곱하기 2분의 1 절반 하면 14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럼 퍼센트도 마찬가지로 절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15%가 되겠죠. 아하, 그러면 14분의 1이 7.15%니까, 아이고, 아이고, 7.15%니까 요게 3개가 있는 게 14분의 3이겠죠, 당연히. 그럼 대략 몇 퍼센트예요? 21.4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21.17의 오차 범위는 훨씬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21.45%면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는 선택지다. 아이고, 아이고. 괜히 말을 안 듣는 거. 맞는 선택지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외우고 있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외우고 있으면 이런 간단한 예시 문제를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고 풀 수 있는 거죠. 강사님 그럼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나오나요? 물론 그렇진 않겠죠. 한 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 문제라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뭐 예를 들면 A시, B시, C시 땡땡땡 가고 여기에서 어떻게 주겠어요? 전체 인구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청년의 수 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물어보겠어요? 비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 청년비. 청년 비중.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얘는 얘가 주어져 있고 얘가 주어져 있고 얘를 몰랐고 그죠? 그래서 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찾으세요. 혹은 저렇게 빈칸을 뚫어두고 1, 2, 3, 4, 5번 선택지에 이런 선택지를 한 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볼 거고 그중에 우리가 계산 연습을 위해서 일단 외울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 한 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뭘 한 개 짚고 넘어가자고 했냐면 우리 어림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강사님 아까 280만 분에 60만 할 때 다 날리고 28분의 6 써도 되나요? 되죠. 똑같은 자릿수를 날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당연히 되죠라고 할 때 뭔가 비법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어림셈. 자,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아는 어림셈은 4, 4, 5입. 4까지 내리고 5부터 올리고 반올림을 말했어요. 반올림을 말하는데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NCS는 굉장히 그 숫자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155 곱하기 156이라고 할까요? 156 곱하기 뭐 157이다. 뭐 요렇게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숫자도 원래는 더 복잡했겠죠. 그나마 예쁘게 만든 게 이건데 더 예쁘게 만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래 반올림대로 하면 얘 160이 되고 얘 160이 되죠. 그럼 오차가 어떻게 돼요? 오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올림을 쓰진 않아요. 쓰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첫 번째 어림셈의 첫 번째를 숫자로 반올림을 하는 게 아니고 연산 기호로 어림셈을 해주시는 거. 연산 기호로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일단 우선시 돼야 됩니다. 강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곱셈, 덧셈. 곱셈, 덧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의 경우처럼 만약에 A 더하기 곱하기 B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고 얘 둘 다 올려버리면 오차가 커져요. 혹은 둘 다 또 내려버리면 둘 다 숫자를 버려버리면 오차가 커집니다. 곱하면 더 커지고 더해도 커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곱셈, 덧셈 같은 덧셈 발음이 네. 곱셈, 덧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림셈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을 올려줬으면 한쪽은 반드시 내려주셔야 됩니다. 숫자에 관계없이요. 그러면 강사님 아까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얘를 160으로 올려줬다면 얘는 150으로 내려주면 되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 발동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156을 150으로 낮춰주면 물론 오차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래도 너무 많이 내려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산기호 다음에는 뭘 고려해 주셔야 되냐면 그 숫자를 세 구간으로 올림 내림을 할 겁니다. 반올림은 4 이하, 5 이상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 구간으로 올림 내림을 할 거예요. 강사님 그건 무슨 소린가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7, 8, 9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 2, 3은 끝자리가 1, 2, 3 말씀드리는 겁니다. 789랑 123이 아니에요. 그냥 쓴 거예요. 네, 내려주시면 되죠.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애매한 게 여기에 있는 4, 5, 6이죠. 여러분들 우리 목적은 계산은 용이하게 하면서 오차는 크게 나지 않는 방법. 그거를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 5, 6은 그냥 5로 통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올바른 방법은 150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155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턱이 한 개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0, 1 요렇게 올림 내림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0, 0.5, 1 요렇게 이제 세 구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애들은 중간에 턱에 딱 걸리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대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네, 온라인으로도 지금 아무도 없이 제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쓸쓸하군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 기호로 따질 때, 숫자로는 저렇게 세 구간으로 올림 내림 하는데, 우리가 연산 기호로 따질 때 곱셈 덧셈은 저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분수 있죠. 우리 지금 비율이 많기 때문에 분수 계산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분수는 A분의 B, 요런 꼴인데 얘도 한번 보세요. 얘를 올리고 얘를 내리게 되면 오차가 커지죠. 그리고 거꾸로 얘를 내리고 얘를 올려도 오차가 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분수 계산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올릴 거면 같이 올리고 내릴 거면 같이 내려줘야지 이 분수 값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예쁜 숫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강사님 이 숫자를 어떻게 저렇게 28분의 6이라고 하셨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원래는 지금 이 자료만 봤으니까 지금 그냥 과감하게 28분의 6 쓴 거지. 만약에 다른 값들 BC, CC, DC, EC, FC 뭐 도시가 여러 개 있고 그 숫자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다 하면은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뭔가 다른 값들 간의 관계를 따져서 어림셈을 결정했을 겁니다. 지금은 얘밖에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요까지 반올림을 날리세요 이렇게 정해드리지 못해요. 제가 수강생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대학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다 보니까 항상 어림셈을 어느 정도 숫자를 어느 정도 버리면 되나요? 그냥 콤마 하나 나오면 뒤에 거 다 버리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른 값들 간의 관계 혹은 제일 좋은 건 선택지에서 제시하는 값들 간의 차이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자료, 저 자료, 이 문제, 저 문제, 이 선택지, 저 선택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방법밖에 없겠어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 정도 반올림을 했을 때, 이 정도 어림셈을 했을 때, 이 정도 숫자 올리고 내렸을 때, 혹은 155 아까처럼 그렇게 맞췄을 때, 곱셈을 올리고 내리고 해봤을 때, 뭐 분수는 같이 올리고 같이 내리고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실제값과 오차가 나는지를 항상 꾸준히 체크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통해서요. 그리고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리면 처음에는 많은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고 처음에는 이런 방법들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 연산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안내도 제가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제 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료 자료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해서 쓰는 거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음, 두 번째는 숫자 쪼개기가 있습니다. 강사님 숫자 쪼개기요?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숫자 쪼개기가 과거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 숫자 쪼개기 제가 용어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머리 아픈 전공 용어들도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 적어도 ENCS에서는 복잡한 전문 용어를 쓰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숫자를 쪼갠다 딱 뭔가 느낌이 오나요? 숫자를 하나를 두 개로 찢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 과거에는 회색으로 쓸게요. 진전멀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과거에는 여러분들 어떤 식의 용어로 배웠냐면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음,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인수분해. 요런 용어들로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과정상 사실은 요거를 연산에 적용하는 연습은 뭐 학교 교육이나 학원 교육에서 좀 잘 안 시켜주신 것 같고 몰라 해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계산에 접목시키면 굉장히 연산이 정확하고 빨라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해요. 바로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랑 같은 컨셉으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처럼 예제, 이번에는 BC라고 해볼까요? BC의 인구는, BC 인구는, BC는 조금 작은 도시라고 합시다. 130만 1012명. 뭔가 또 어림셈 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C에서 BC의 인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음, 비중은 14.9 14.94%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음, 아이고 한 줄에 예쁘게 안 들어가네. 그럼 한 줄에 예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같이 오면 안 되는데. 아, 네.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자, 여러분들 BC의 인구는 130만 1012명이고 BC의 인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 비중, 구성비는 14.94%이다 라는 걸 보고 여러분들 선택지에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선택지, 선지에서는 여러분들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인구가 주어져 있고 비중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BC의 청년의 수를 물어볼 수 있죠. BC의 청년의 수는 19만 8천 명 이하이다. 요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BC의 청년의 숫자는 19만 8천 명 이하인가?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한 10초, 20초 동안 고민을 해보세요. 강사님 10초, 20초요? 네. 그냥 잠깐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드린 거죠. 어떤 걸 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BC의 인구를 줬고 BC의 청년 비중을 줬습니다. 그리고 청년 숫자를 구하라 라는 걸 줬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비중이라는 것은 청년의 비중이라는 것은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전체 인구, BC의 전체 인구 중에서 BC에서 차지하는 청년의 수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는데, 그러면 청년의 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청년의 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전체 인구에서 전체 인구에서 뭘 곱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중을 곱해주시는 거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뭐 아까 그 직원도 마찬가지죠, 그죠? 남자 직원의 비율이 50%다. 근데 우리 회사 전체 직원 숫자가 뭐 100명이다. 그럼 남자 직원이 그냥 100 곱하기 50%, 2분의 1 해서 그냥 50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청년의 수가 전체 인구 곱하기 비중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한 단계는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여기에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얘랑 얘를 곧이곧대로 쓰면 여러분들 그런 거는 나중에 하실 일이고 우리 시험 시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쁘게 만드는 어림셈 과정을 하기로 했죠. 어림셈 과정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130 다 날리고 그냥 13만 쓰겠습니다. 근데 제가 날린 공의 개수는 여러분들 대충은 알고 계셔야죠. 공을 5개 날렸습니다. 그죠? 5개 날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곱셈이에요. 곱셈에서 우리 어림셈 할 때 알아둬야 될 건 뭐였어요? 한쪽을 올려줬으면 한쪽을 내려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인구를 내려줬죠. 인구를 내림했습니다. 그럼 비중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올림해야 되는데 제가 숫자 조작을 예쁘게 이렇게 여러분 적용 잘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올려주시면 곱하기 15% 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15%를 곱할 때 100분의 15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15만 썼다는 거는 요 분모에 공 2개를 날렸으니까 여러분 여기 분자에 공 5개랑 분모에 공 2개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최종 답에는 공 3개를 더 달아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 힌트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NCS를 푸시다 보면 자리 숫자 가지고 여러분들 좀 함정을 잘 파진 않아요. 그래서 앞자리만 계산을 하셔도 어느 정도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셔도 사실은 좀 무방합니다. 가끔 가다가 자릿수 가지고 장난을 치긴 해요. 대기업 인적성 검사에서는 자릿수 장난을 좀
NCS보다 훨씬 자주 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도 값만 비슷하게 구하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앞자리만으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선택지 판단은 가능합니다. 피셋도 마찬가지예요. 자릿수 가지고 장난은 거의 안 치거든요. 오히려 단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보시면 13 곱하기 15를 하셔야 되는데 강사님 우리 너무 동심으로 돌아 13 곱하기 15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곱셈을 하라고 하면 13 곱하기 25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우리 분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그 내용을 이 연산에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이 연산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숫자를 쪼개기. 교환 법칙 이런 거 말고 결합 법칙 이런 거 말고 그냥 숫자를 쪼갭시다. 그럼 쪼개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그럼 여러분들 13을 내버려 둔다면 15를 쪼개볼까요? 그럼 15를 쪼개면 10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분배 법칙입니다. 그죠? 요렇게 해주면 각각 너무 암산이 돼요. 어떻게 해요? 13 곱하기 10은 130입니다. 근데 13 곱하기 10이 130이잖아요. 이거 너무 간단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3 곱하기 5는 13 곱하기 10에서 나누기 2 하면 되는 건가요? 절반인가요? 그죠? 곱해지는 숫자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최종 값도 반으로 줄겠죠. 그러니까 130의 절반이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 130의 절반이 6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략 195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근데 우리 아까 공 3개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해보면 19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19만 8천 명 이하이다라는 게 일단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물론 정확한 값은 한번 정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틀렸을 수 있으니까 예시를 즉석에서 막 이렇게 숫자를 만들다 보니까 가끔 뭐 안 맞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했습니다만 곱하기 0.1498 1494 네.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구했군요. 19만 4,3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만 8천 명 이하이다라는 거는 틀림없이 맞는 게 되겠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를 여기에서 끝낼 게 아니고 이런 거 연습하실 때 지금 이렇게 연산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걸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저게 좀 저 녀석 연산 방법 썩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쪼개는 걸 굉장히 다양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15를 고정해 두고 앞쪽을 찢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3 요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더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죠? 그럼 얘는 150 요렇게 하면요. 45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도 195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써 놓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곱셈 연습을 지금부터 매일 꾸준히 뭐 5 분이라도 좋아요. 10 분이라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조금 쉬는 시간에 그냥 아무 숫자 2개를 만들어서 곱하시면 도움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곱셈하는 방법들 중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숫자를 쪼개는 거 있잖아요. 이 숫자를 쪼개실 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쪼갤 수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 플러스 마이너스 2 30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네 죄송합니다. 30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다음에 40 플러스 마이너스 4 네 요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쪼개 주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제로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예제. 예를 들면 30 뭐 38, 34라고 할까요 그냥? 좀 쉽게. 34 곱하기 20이다. 요런 게 있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30 더하기 4로 요렇게 쪼개는 것보다 뭐가 훨씬 쉬워요? 34 곱하기 20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제일 쉽다고요. 왜냐면 공 하나만 뗐다 붙였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680 더하기 68이구나. 그래서 748이구나.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34 곱하기 21을 보면서 2 곱하기 68 그리고 680 두 개 더하면 748 요런 것들이 빨리빨리 나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20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어떤 게 있어요? 18, 22 그다음에 30 플러스 마이너스 3은요. 27, 33 40 플러스 마이너스 4는요. 36, 44 요런 식으로 가는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을 숫자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공 하나만 뗐다 붙였다 더하기 빼기만 해주시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암산이 용이한 쪼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를 드린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세 번째 퍼센트 쪼개기입니다. 음. 강사님 뭐 그렇게 쪼개나요? 네. 저는 뭔가를 계속 쪼개면서 여러분들 암산을 용이하게 해드립니다. 자, 요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요 문제 가지고 그대로 한번 볼게요. 새로운 문제 만들기보다는 자, BC의 인구 130만 1012명이었고 BC 인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4%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숫자가 궁금하고 그러면 우리는 130만 중에서 130만 중에서 15% 정도가 궁금한 거죠. 그죠? 130만 중에서 15% 정도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퍼센트 쪼개기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퍼센트 전체의 몇 퍼센트다라고 했을 때 제일 계산하기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10%. 뭐예요? 아니 130만이라고 해도 10%면 13만. 공 하나만 없애거나 소수점 한 개만 땡겨주면 되죠. 점 하나만 땡겨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 뭐예요? 공 두 개를 없애거나 점 두 개를 땡겨주면 됩니다. 그죠?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들. 그 다음에 또 50%도 쉬워요. 그죠? 전체의 절반, 전체의 절반. 그 다음에 10%를 구했다면 10%의 절반인 5%도 구하긴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1%의 절반인 0.5%도 구하긴 쉬울 거예요. 그죠? 얘 마찬가지로 0.1%, 0.001%, 뭐 0.01%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점만 하나 땡겨주거나 공만 하나씩 날려주면 되니까 좀 쉽지만 그렇게까지 소수점을 쓸 일은 딱히 없습니다. 그죠? 딱히 없고 한 소수점 첫째 자리 여러분 과거의 NCS는 정말 소수점 막 셋째 자리까지도 구해야 답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어차피 계산기가 할 거고 그런 건 어차피 엑셀이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고 빠르게 기본적인 계산만 수행하면 되는 정도 연산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 믿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소수점 한 첫째 자리까지만 구해도 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0.1%까지 쓸 일은 있겠지만 그까지 뭐 딱히 그 밑으로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럼 퍼센트 쪼개기 뭔가요? 잡소리가 너무 깁니다, 강사님. 네. 그래서 15%를 쪼개자는 거죠. 그럼 쪼갤 때 요런 숫자들을 참고하면 우리가 계산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럼 1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10%랑 5%로 쪼갤 수 있죠. 왜냐하면 130만에서 10%는 얼마예요? 13만이죠. 그죠? 5%는 얼마예요? 5%는 얘의 반, 절반, 절반. 맞나요? 그러면 13만이었으니까 6만 5천이 되겠죠. 그러면 10% 값이랑 5% 값을 더해주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15% 값이 됩니다. 그 15% 값은요, 결국에는 얘 두 개 더한 값이랑 똑같겠죠. 19만 5천 명.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곱셈 자체로 계산하려면 이번에 숫자 쪼개기로 하시면 되지만 그냥 퍼센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도 퍼센트로 대응을 한다면 사실은 더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10%가 구하기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사님 그러면 외우는 방법이랑 숫자 쪼개는 방법이랑 여기 퍼센트 쪼개는 방법 중에 뭐 하나만 추천한다면 물론 세 가지 다 병행하시는 건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제가 여러분 그 많은 연산 방법들 별 희한한 연산 방법들 중에서도 굳이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이 세 가지만 전달해 드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요 세 가지만 하셔도 우리 시험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 전 수강생분들 상대로 정말 뭐 1대1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단체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요 방법대로 했을 때 이 방법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 전혀 없어요. 그냥 본인의 뭔가 약한 약점이 또 따로 단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이지 연산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요것만 충실히 하셔도 돼요. 믿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친구 추천드립니다. 음. 물론 세 개 다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먼저 마스터 먼저라고 할게요. 먼저 마스터 하시면 좋은 거는 얘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 문제를 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저기 쓸 수 있어요. 뭐 농도에서도 쓸 수 있고 여기 퍼센트 구할 때도 쓸 수 있고 혹은 곱셈 계산 자체에서도 쓸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분수 비교에서도 써야 되고 곱셈 비교에서도 써야 되고 다양하게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추천은 퍼센트 쪼개기를 반드시 먼저 마스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기 써 놨어요. 시간 단축하는 방법 10% 1% 그리고 절반의 개념들을 잘 활용합시다라고 했고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설명이 좀 빈약했나 싶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뭐 130만에서 15%는 간단하니까 18%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도 돼요. 10% 더하기 5% 더하기 1%가 3개 있네요 라고 하셔도 되지만 제가 얘는 뭐라고 했어요. 20% 빼기 2% 하셔도 18%예요. 그냥 18이라는 숫자 나오면 공 하나만 뗐다 붙였다. 22, 공 하나만 뗐다 붙였다. 27, 공 하나만 뗐다 붙였다. 33, 공 하나만 뗐다 붙였다. 그죠?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숫자들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23%다. 너무 눈에 보이나? 24%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10%가 두 개 있고 10%가 두 개 있고 1%가 네 개 있는 거죠. 1%가 네 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건 요렇게도 약간 요령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가 두 개 있다라는 계산에서 이미 20% 값이 계산됐어요. 그죠? 그럼 20% 값이 계산됐으면 공 하나만 떼면 2%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애초에 2%가 그냥 두 개 있다.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30만이라면 130만이라면 10%는 10%는 13만, 20%는 26만일 거예요. 그럼 2%는 2만 6천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하면 5만 2천이겠네요. 그죠? 그럼 31만 5천. 31만 2천.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이렇게 요거는 2%는 이렇게 하세요. 저 퍼센트는 저렇게 하세요는 한 요 정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시다 보면 그냥 내가 먼저 손이 가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오답 해보니까 요렇게 하는 게 더 빨랐네? 그런 반성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연산 방법을 반드시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산 방법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무료 자료들이 있어요. 프리. 네. 무료 자료들. 이 무료 자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많이 NCS를 한 번이라도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보셨을 법한 자료에서 비타민. 음. 그리고 자료에서 야옹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여러분들 곱셈 계산도 할 수 있고 분수 비교도 연습할 수 있고 덧셈 뺄셈 계산도 연습할 수 있어요. 다만 자료 해석 비타민은 세 단원으로 콤팩트하게 30일치 제공이 되고 세 단원이 각각 30일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연습하실 때 다음에 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연산 연습은 매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30일치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원별로 한 장씩, 세 장씩 30일치 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제가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한 단원씩 하세요. 하루에 하루치 하세요. 30일치니까 하루치 하세요 하니까 무슨 한 장씩 90일을 계획을 하시던데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각 단원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료 해석 야옹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강사님 근데 이런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그냥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이런데 뭐 티스토리 이런 곳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뭐 무료로 올려놓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 해석 야옹이 같은 경우에는 총 9단원으로 초급, 중급이 또 따로 나눠져 있고 이게 또 30일치가 있어요. 얘는 사실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죠. 그래서 뭐 비중 구하기, 뭐 분수 비교하기 다 있고 곱셈 또 더하기 따로 빼기 따로 뭐 이렇게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 해석 비타민이나 자료 해석 야옹이 두 개 활용해 보시면 되고 자기가 연산이 굉장히 약하다 하시는 분은 이 야옹이 초급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숫자가 좀 두 자리, 세 자리 좀 아기자기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먼저 연습하시고 조금 복잡한 숫자로 가시고 싶으시면 비타민이나 여기 중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요. 9단원이니까 9단원이 30일치니까 여러분 하루에 9장씩 하시는 게 맞습니다. 9장씩 30일치. 하고 또 한 바퀴 더 돌고 한 바퀴 더 돌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좀 타이트하게 하셔서 유종의 미를 우리 같이 수업 끝날 때 거둬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 선택지를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고 단순 정보 확인,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단한 계산, 퍼센트 곱셈 한번
그다음에 얘가 여러 번 이거나 대소비교로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간다라고 했고 여러분들 쭉쭉쭉 앞에 와보면 제가 드디어 이제 또 연산에 대한 마무리, 선택지 분류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할까 싶은데요. 여기에서 강사님, 네, 간단 계산, 복잡한 계산을 곱셈이랑 퍼센트 계산으로만 나누셨네요. 네. 더하기 빼기는요? 그래서 제가 더하기 빼기는 여러분들 빼먹은 게 아니고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생각보다 너무 좀 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건 이거죠, 이건 이거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써가지고 뭐 2, 3, 8, 뭐 빼기 뭐 1, 뭐 이런 거 다 써보시고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것도 암산하는 방법은 제가 좀 강의 중간중간에 한번 언급을 드리긴 할 거예요. 지금은 너무 뭐 연산 얘기만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 핑크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네.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 한두 번 정도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간단한 계산에 넣으시고 애초에 5번 초과하는 6번 이상이다 이런 복잡한 계산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뭐 한 번에서 한 3-4번까지 그냥 해버리는 분들 그래서 한 5번 이상이면 여기에 그냥 넣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경험상 요 선택지 분류했을 때 나중에는 요렇게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해서 암산하는 방법, 연산하는 방법, 빠르고 정확한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나중에는 요렇게 2단계로 분류하실 건데 사실은 더하기 빼기가 굉장히 귀찮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곱셈이랑 퍼센트가 편했던 거는 어림셈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어림셈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답이 정답은 1, 2, 3, 4라고 해요. 근데 선택지에 1, 2, 3, 4도 있고 1, 2, 4, 4도 있고 1, 2, 5, 4도 있고 1, 3, 3, 4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령 피우지 말고 정직하게 계산하세요. 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또 이런 선택지가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어림셈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나중에 정말 고수로 올라가시고 합격권에 들으셨을 때 더하기 빼기 6번이나 해야 돼?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계산은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하면 굉장히 좀 용이하게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나고 복습도 충분히 해보시고 자료해석 비타민이나 양홍이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해보시고 저한테 질문 다음 주에 그죠? 우리 질문 많이 하시는 분 빨리 합격하십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질문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죠? 그럼 우리 한 몇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요 내용, 숫자 대소 비교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면은 이 영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 부분만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자료해석 끝! 자료해석 끝! 나는 겁니다. 근데 저거 얘기할 때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굉장히 많은 강사님들이 좀 목숨 건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중요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우리 1번 문제 너무 이론만 길어졌으니까 마무리는 우리 좀 재밌게 전혀 재미없는데요, 강사님. 네, 그래도 문제를 좀 적용을 하면서 연습할 거예요. 자, 요거 하실 때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1분 재셨다가 다시 좀 재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풀고 오셨을 거고 저는 잠깐 물을 마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음은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를 나타낸 자료 이런 건 우리가 읽을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체크하기로 했어요. 빠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 그렇구나. 그다음에 단위 별거 없구나. 그리고 선택지 시작. 이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 가능하면 얼마에 맞추라고 말씀드렸어요? 1, 2초. 1초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뭐 읽을 것도 없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실제로 적용하는 연습 지금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순서 있죠. 옳은 거 체크하고 단위 체크하고 참조 표시 몇 개인지 체크하고 선택지로 넘어가기. 요 순서, 요 문제 푸는 순서. 요거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4번 선택지 분류로 넘어가셔야죠. 선택지 우선순위 두기. 그리고 제가 이 선택지 우선순위 두기는 어떨 때 제일 파워풀하다고 했어요? 보기 구성일 때.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요렇게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더 파워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선택지 우선순위 되기 복수 한번 해보죠. 간단한 계산 없는 거. 단순한 자료 확인. 두 번째, 퍼센트 곱셈 한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퍼센트 곱셈 두 번 이상. 혹은 대소 비교. 대소 비교는 다음 시간. 자, 그러면 강사님 자료를 안 읽고 넘어왔네요. 이것도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선택지 하나라도 풀게 된다면 이 자료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료를 통째로 건너뛰셔도 돼요. 그럼 기업권 4개국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에 대한 2010년 대비 그럼 기업권 써보니까 기업권 2010년 대비 2013년 빼기 2010년 증가율이죠, 그죠? 그럼 얘 곱하기 100을 한 값이 10% 미만이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냥 퍼센트가 한 번이네요 라고 하고 나중에 2순위로 해야지 지금 처음이시니까 1, 2, 3순위로 이렇게 두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2순위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게 4개국의 총 배출량. 무슨 말이에요? 중국, 미국, 캐나다, 이란. 중국, 미국, 캐나다, 이란. 다 더해서 얘는 A값, 얘는 B값. 한 다음에 A분의 B 빼기 A 곱하기 100.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합계까지 덧셈도 무려 6번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단계보다 높은 2.5단계 뭐 이런 표현도 한 번씩 쓰거든요. 그래서 3단계 하기에는 좀 애매하면은 뭐 2.5단계 하셔도 되고 그냥 3단계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퍼센트 한 번이니까 그냥 난 2단계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 모든 가이드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풀 거라고요, 안 풀 거예요? 이순위는 지금 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음분 보니까 국가별로 배출 비중이 큰 거 나열하면 그럼 뭐예요? 증가 추세, 감소 추세는 아니지만 순위 문제죠, 그죠? 순위 문제입니다. 순위 문제, 우리 제일 처음 푸는 문제였죠, 그죠? 그러면 얘는 1순위 짜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푸는 거예요. 1순위는 나오면 그냥 바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이 필요 없으니까. 혹시 더하기 빼기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상관없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은 바로 푸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국가별로 2000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큰 국가부터 1등이 미국인데 얘는 1등이 중국이라고 해놨네요. 그러면 니은은 틀렸네요. 하는 순간 여러분 니은이 틀렸네요 하는 순간 우리는 옳은 거 고르는 문제라는 거 보고 왔죠. 그럼 니은이 틀렸네요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기 구성일 때 쉬운 거부터 풀었을 때 파워풀 하려면 얘를 바로 소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가 뭐가 남은 거예요? 지금 1번과 3번 남았는데 1번 3번이 남았는데 1번은 기억이고 3번은 기억 디귿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는 풀 필요 없는 거예요. 기억은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기억이 사람에 따라서 2단계든 2.5단계든 3단계든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 선택지였는데 우리는 풀 필요가 없이 무조건 맞는 선택지가 된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풀면 되는 거예요? 디귿번만 풀면 되죠. 다만 디귿번은 여러분 보시면 선택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디귿번은 1990년 대비 2000년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1990년 대비 2000년 1990년 곱하기 100 요게 증가율 공식이고 이게 제일 큰 게 1등이 중국이냐? 중국이 1등이냐? 라고 이제 지금 질문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중국이 1등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1990에서 2000년 제가 갑자기 확대해서 놀라셨나요? 1990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건데 그럼 여러분들 증가율을 빠르게 일단 계산하시려면 뭐 2076 이렇게 안 보셔도 되겠죠. 그죠? 지금 얼마 증가했어요? 대략 1000. 대략 1000 정도 증가했죠. 얼마 기준에요? 2000 기준에 1000 정도 증가했죠. 그러면 중국의 증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50% 정도 되는 거네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중국의 증가율이 5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중국이 1등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럼 중국이 1등이 안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죠. 어떤 경우요? 미국, 캐나다, 이란 중에 증가율이 50% 넘는 놈이 있는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넘는 국가가 있는지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미국, 캐나다, 이란 중에 50%가 넘는 국가가 있는지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라면 4,800분의 800 정도 증가했죠, 지금. 미국은. 그러면 우리가 외운 거 써도 됩니다.
48분의 8이니까 68, 48이니까 얘는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네? 그러면 16.7%네. 뭐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외워서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미세하게 값을 어느 정도 구해야 될 때고 지금은 딱 50%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적용하시면 좋냐면 퍼센트 쪼개기. 네. 얘를 적용한다고요? 네. 얘를 적용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 50%가 증가하려면 2,400이 증가하면 50%가 증가한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4,800에서 절반이 증가하면 증가율이 50%인 거죠. 근데 지금 얼마 증가한 거예요? 지금은 800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2,400이 증가하면 50%인데 800밖에 증가 안 했으니까 얘는 50%가 안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시는 거. 그다음에 캐나다 마찬가지. 420이에요. 그럼 얘는 절반인 210이 증가해야지 우리가 증가율이 50%다. 420분의 210에서 그렇게 50%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캐나다는 얼마밖에 증가 안 했어요? 대략 100 정도밖에 증가 안 했어요. 강사님 96인데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대충 100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이때 210이 안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죠? 21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한번 보죠. 이란은 한 170 정도라고 생각하면 85가 증가하면 증가율이 50%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얼마 증가했어요? 오, 그죠? 140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죠? 140이 넘게 증가했어요. 85만 증가해도 50%인데 140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50%보다 큰 값이죠. 그러면 중국이 1등이냐라고 했는데 얘가 만약에 여러분 85 근처였다면 90이나 뭐 92, 93 이 정도 증가했다면 조금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85보다 너무 훌쩍 커버렸기 때문에 그냥 증가율이 50% 이상이 무조건 맞고 중국은 1등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기억만 맞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요 간단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 푸는 방법을 일단 익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요 2번 문제. 요 2번 문제도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한번 멈추고 풀어보세요. 똑딱똑딱. 네. 자, 여러분 저는 바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멈추고 풀고 오셨어야 돼요. 한 번은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빨리 체크해야 될 것만 체크해 보죠. 옳지 않은 것은 단위 별거 없네. 오, 참조 표시 한 개 있네. 그래도 한 개 정도면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한 개는 거의 대부분은 좀 달려 있어요. 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문제 시작. 요까지 1초, 2초. 컷 해주시죠. 강사님, 지금 강사님 여기 다 건너뛰셨어요. 여기 건너뛰고 여기 건너뛰고 여기 다 건너뛰셨어요. 네. 그게 왜요? 어차피 우리 선택지 좀 전에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택지 한 개만 풀어봐도 이 표가 뭔지 찾아야 됩니다. 다시 그냥 그거를 굳이 반복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세요. 물론 여러분들 강의하시는 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표를 보고 대충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해보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제 스타일은 요렇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시간 단축 효과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렇게 좀 따라오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이 중에서도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저는 자료를 그냥 건너뛰지 못하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들도 그냥 두 손 들고 네, 선생님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게 시간 단축이 더 잘 되네요 라는 걸 깨달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무역 수지 적자가 가장 크네. 여러분 무역 수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수지가 뭔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표를 그냥 스캔했을 때 수출 수입만 있습니다. 수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 항상 모르는 거는 참조 표시에 달아줍니다. 모르는 거는 참조 표시에 달아줘요. 그러면 참조 표시에 수지가 수출액 빼기 수입액이네. 위에서 밑에 걸 뺀 값이 위에서 밑에 걸 뺀 값이 수지구나.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무역 수지 적자가 가장 큰 애는 2014년이라고 물어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야 돼요? 뺄셈이 요걸 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보자마자 5번 빼야 되네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뺄셈이 5번. 그럼 요거 경우에 따라서 누구는 바로 풀 수 있지만 누구는 좀 귀찮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소수점도 막 보이는 것 같고 그죠? 그럼 얘는 일단 2순위로 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 2, 3순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자, 2번 2015년 수출액 전년 대비 감소율은 수입액 전년 대비 감소율보다 크다. 여러분 얘는 감소율 수출액의 감소율과 수입액의 감소율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퍼센트가 몇 번 나온 거예요? 2번 나온 거예요. 그죠? 퍼센트가 2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
풀 겁니다. 마지막에 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2011년 대비 2015년 수입액의 증가율은 25% 이상이다. 그럼 얘 보자마자 퍼센트가 한 번이구나. 한 번이 20%보다 25%보다 큰지만 확인하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고 얘도 2순위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4번에 또 뭐가 나왔냐면 무역수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금 참조 표시 있는 게 이렇게 선택지 한 2개 정도는 잡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2개, 많게는 3개.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지 알려면 얘도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야 돼요? 빼기, 뺄셈, 5번.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얘도 아까 우리가 이 뺄셈 5번 때문에 2순위로 뒀잖아요. 수지 구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1번과 4번은 한 세트입니다. 그죠? 1번의 무역수지를 계산하는 순간 4번은 그냥 1단계, 1순위 문제. 그죠?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굳이 나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무역수지 구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된다는 거죠. 그 상황 바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수출액과 수익액의 변동 추이가 변동 추이, 변동 추세, 변동 경향, 변화 경향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변동 추세, 증가 추세, 감소 추세 이런 거 순위 이런 거 바로 풀기로 했죠. 그럼 얘는 1순위짜리 문제고 한번 보죠. 수출액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근데 수입액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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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했네요. 그렇게 써보고 나니까 2014년만 여기 증가, 감소의 경향이 달라졌네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증가, 감소의 변동 추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맞는 선택지죠. 근데 우리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얘는 답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건너뛰고 왔는데 5번이 안타깝게 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풀어야 된다고요? 2순위를 풀어야 되는데 그 2순위가 3개나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2순위 3개 중에 1번이랑 4번이 한 세트예요. 무역 수지만 구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풀어야 된다고요? 무역 수지 구하는 애들부터 풀어야죠. 그죠? 퍼센트 한 번이 아무리 여러분 간단하다고 해도 2개가 한 세트인데 그냥 저거 한 개만 해결하면 되는 거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역 수지 빨간색으로 빨리 구해보죠. 위에서 밑에 거 빼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핏 아까 증가 변동 추세 확인할 때 확인했겠지만 자료가 무조건 수출액이 자릿수가 한 개 적어요. 그죠?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아까 적자폭이라는 말들을 쓴 게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는 굳이 달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위에서 밑에 거 뺀 값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들 편하게 계산하세요. 굳이 꼼꼼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얼마인지 물어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연습할 거예요. 그럼 얘는 대략 얼마예요? 한 900 하면 될까요? 910 네, 그죠. 900, 저는 900 하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74, 1175니까, 대략 1000, 1000 해라. 그 다음에 얘는요, 183, 1183, 너도 1000 해라. 그죠. 근데 얘는 150 정도로 생각하고, 밑에는 1300, 한 70, 요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1200, 20 정도 해라. 다 잘라냈습니다. 그냥. 다 잘라냈어요. 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선택지. 얘는 135, 얘는 1335. 그다음에 너 1200 해라. 응. 자, 마이너스는 다 뗐어요. 전부 다 적자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크네. 적자가 가장 크네. 여기 맞나요? 맞네요. 그죠? 여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이 맞네요. 그럼 얘는 답은 아니겠죠?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적자 폭이라는 거 적자 크기를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얘는 여기에서 증가했고 요거는 정밀하게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해서 근데 넘어가 보니까 얘도 증가했는데 맨 끝에 감소한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이죠. 그럼 여기 굳이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2, 2013을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여기가 확실하게 감소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확대된 건 틀렸구나 너가 정답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2번, 3번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죠? 답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답을 빨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시험. 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거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은 3번 문제를 잠시 멈추고 또 풀어 보세요. 짠.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풀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바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늘 하던 것처럼 뭐만 체크하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있고요. 참조 표시 없네요. 1번부터 시작.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선택지 쉬운 거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 대로 쭉 풀어봅시다. 자, 1번. 매년 부산의 주민등록 세대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전년 대비 증가했는지 변화 추세, 증가 추세, 감소 추세, 증가 경향 그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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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했네. 맞네요. 그죠? 맞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아닐 겁니다. 2번 보니까 2015년 대비 2017, 증가율은 2%인지 한번 구해봐야 되는 거 이순위. 이런 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꼼꼼하게 읽고 판단하는 거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되 나중에는 퍼센트 한번 2번 딱 보다가 증가율 2% 오케이 한번 요렇게 그냥 바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일단 넘어가고 조사 기간 내내 일단 5년치네요. 부산의 주민등록 세대수는 대전의 주민등록 세대수의 2.5배 이상이다. 그럼 부산과 대전의 배수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곱셈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혹은 나눗셈이나. 그래서 곱셈 나눗셈에 관련된 게 지금 조사 기간 내내 5번이나 해야 돼요. 제일 귀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4번. 그냥 넘어갑니다. 귀찮은 거는. 4번. 광주의 주민등록 세대수가 가장 적은 해. 광주의 주민등록 세대수가 가장 적은 해랑 인천의 주민등록 세대수가 가장 적은 해는 순위 제일 적은 것만 찾으면 돼요. 광주 언제 제일 적어요? 딱 봐도 57로 시작하는 얘가 제일 적네요. 인천 언제가 제일 적어요? 인천 애초에 자릿수가 113으로 시작하는 얘가 제일 적네요. 그러면 2014년에 광주가 제일 적고 2014년에 인천이 가장 적으니까 이 동일 한 해에 가장 적은 주민등록세대 수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선택지네요. 맞으니까 얘는 맞으니까 우리가 답은 아니겠죠.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5번. 서울의 주민등록세대수가 가장 많은 해에 대구의 주민등록세. 여러분. 14,000호 이상 증가했는지 한 번 정도 빼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더 해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얘도 그냥 지금 바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주민등록 세대수가 가장 많은 해. 41, 41, 41, 42, 42로 시작하는데 6으로 시작하니까 얘가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얘가 지금 제일 많은 해고 그냥 2018년이라고 했으면 땡큐인데 굳이 여러분 요렇게 한 번쯤 찾게 만들면서 시간을 좀 느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요 문제를 만들 때 2018년에 대구의 주민등록 세대 수는 전년 대비 14,000호 이상 증가했다. 이걸 써뒀다가 너무 쉬운데? 이러면 이제 이런 거 한 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잘 대응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럼 2018년에 대구의 주민등록 세대수는 전년 대비 14,000호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2018년에 대구의 주민등록 세대수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음. 그 다음에 전년 대비니까 얘겠죠. 근데 여러분 14,000호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음, 여기에 14,000을 더해도 뭐가 안 돼요? 14,000을 더해도 1020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1020으로 시작해요. 뒤에는 관심 없고. 그러면 14,000을 더해도 이 값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4,000보다 큰 숫자를 더해줘야 이 값도 커져서 이 21로 시작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죠. 우리는 14,000호 이상을 더해야 된다는 건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아니니까 X 친구예요. 그죠? 여러분 매는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4,000을 더했는데 1,000 뭐죠? 1021로 시작할 수가 없구나. 그럼 14,000원, 14,000호 이상 더 큰 숫자 더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1, 4, 5번이 제껴졌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랑 뭐가 남았어요? 2번과 3번 남았죠. 여러분 뭐 푸실 거예요? 2번을 푸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2번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순위를 이렇게 매겨놓은 거죠. 자, 2번 보세요, 여러분들. 2번. 2번은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요? 2015년 대비 써봅시다. 2번. 2015년 대비 2017년에 인천의 주민등록 세대수의 증가율. 그러면 2015분에 2000 그냥 두 자리로만 쓸게요. 15년 분의 17년 빼기 15년 곱하기 100 한 개 2%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얘를 구해야죠. 근데 구하려고 보니까 인천의 주민등록 세대수 2015년이 004는 알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쁘게 우리 예쁘게 1154 숫자 예쁘게 만들기 어림셈 그죠? 그 다음에 2017년은 917은 그냥 날리기 당연히 좀 그거 하죠. 1189 혹은 1190이라고 해도 사실은 무방하긴 할 것 같습니다. 2%라는 숫자가 조금 제 눈에는 터무니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보일 정도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1분 안에 이것도 그냥 1분이 아니에요. 이 문제 정도는 정말 한 40초? 제 생각에는
정말 슥슥슥 딱딱딱 그냥 땡. 요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예를 보시면 원래라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1154분의 1189 빼기 1154 곱하기 100. 한 개 2%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또 고지고대로 이 값을 계산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가장 정석적인 풀이는 얘가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풀이. 퍼센트 쪼개기. 네, 퍼쪽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드린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1154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154에서 1189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증가율이 2%라면 플러스 2% 할게요. 만약에 증가율이 2%라면 퍼센트 쪼개기로 빨리 계산해 보세요. 1154에서 1%는 11.554입니다. 그냥 11.5라고 할게요. 2%는 얼마예요? 23이겠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2%가 증가했다면 1154에서 2%가 증가했다면 23이 커지면 증가율이 23%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뭐 30 몇이 커졌죠. 35가 커졌죠. 그러면 23보다 더 큰 숫자를 더해야지. 더 큰 숫자를 더해야지 1189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5번 선택지랑 비슷해요. 14,000호. 그죠? 그럼 23보다 더 큰 숫자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율이 2%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제 눈에는 증가율이 3%보다 커야 됩니다. 3%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35잖아요. 근데 1%가 11.5입니다. 그러면 증가율이 3%에 가까운 값이지 2%는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2% 이상이다라는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근데 여러분 남은 거 그냥 3번 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어쩌다 보니 쉬운 거부터 풀다 보니 그냥 저 어려운 거 한 개만 답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런 것들 혹시 강의 보시다가 조금이나마 막힌 게 있다면 여러분들 꼭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시험에 좀 나오기 힘든 정도의 레벨이고 3번 정도는 여러분 지방 공공기관에는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자료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 하실 때도 여러분 우리 이 원칙을 강사님 지금 쉬운 거부터 풀다 보니까 결국 위에서부터 풀었으면 3번이 더 먼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거보다 습관을 이렇게 들여두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퍼센트 쪼개기를 잘 활용하면 이런 것도 굳이 2%인 거를 확인 안 해봐도 퍼센트를 정확하게 안 구해봐도 우리가 2% 이상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